태양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되냐면 바로 영도에 해당하는 적도지방에 집중이 됩니다. 그죠? 적도지방에 집중된 태양 에너지는 어디를 먼저 뜨겁게 달구냐면 여기 지역을 뜨겁게 달구겠죠. 그죠? 여기 있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그죠? 뜨거워져요?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나 이렇게? 아니겠죠?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공기는 우주로 도망갈까요? 아니야, 멀리 못 도망가. 중력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가고 이 대기의 끄트머리 쪽에서는 돕니다. 회전해요. 얘는 일로 돌고요. 얘는 일로 돌아요. 올라가던 공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 상상해주면 돼. 그래서 원래는 돌고 있는 공기가 가다가 이제 차가워지면 어디서? 90도 북극, 90도 남극 가던 공기가 추워지면, 차가워지면 무거워지니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대기가 크게 순환해야 합니다. 대기가 순환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여기만 따진다면 하나의 순환세포가 생긴다. 순환세포가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크게 도는 순환세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란 말씀을 싫어하죠. 자, 여기 각각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야. 각각 생겨날 겁니다. 그림을 잠깐 그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죠. 여기도 일로 올라간 게 이렇게 돌아서 생겨날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런 게 원래 생겨나야 정상이죠. 그죠? 하지만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한다? 자전하잖아. 이 자전의 영향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잖아.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간 공기가 저 북극으로 가는데 지구가 윙 자전을 하니까 자전의 효과 때문에 가다가 공기가 일로 말려서 떨어져요. 30도 부근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공기는 양쪽으로 퍼지겠죠. 지표면에 부딪혀서 양쪽으로 퍼집니다. 퍼지고요. 퍼진 공기가 절로 가지 않고도 60도에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간 공기 또 양쪽으로 퍼지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공기는 양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게 돼요. 퍼지다가 여기 또 내려가게 되고요. 퍼지다가 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공기 또 양쪽으로 퍼지겠죠. 양쪽으로 퍼진 공기 중에 여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간 공기가 여기서 한 바퀴 돌고요. 여기 내려간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올라간 공기도 여기서 돌죠. 이렇게 도는 세포가 하나, 둘, 세 개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1번밖에 없었죠. 근데 자전을 고려하니까 어떻게 돼요? 1번과 2번과 3번이라고 하는 순환세포가 몇 개가 된다? 3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반으로 이렇게 4개로 잘랐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얘기했을 때 원래 하나의 순환세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전의 영향으로 3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전의 영향으로. 간단해요. 0에서 올라가 30도 떨어지고 내려갔던 게 60도 다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0도 부근이잖아. 38도 이 부근이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죠? 60도 부근은 상승 기류의 영향을 받고요. 적도 지역도 상승 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승하는 공기는 이걸 만들어. 기역, 리을, 구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도 지역에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비가 겁나 많이 내리는 거야. 적도에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바로 저 녀석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0도는 있던 구름도 사라져버려요. 그죠? 하강 길이는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합니다. 비가 많이 올까 안 올까? 기본적으로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 30도 부근이야.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래서 사막화, 어디가 이렇게 사막이 많냐 그랬을 때 전부 30도 부근이에요. 위도 30도 부근, 북위 30도, 남위 30도 부근에 전부 사막입니다. 사막. 왜 거기 사막이 많은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곳은 구름이 아예 없으니까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 비 안 내리나요? 원래 잘 안 내리는 기후야. 근데 집중호우, 장마 때만 집중되고 있어서 강수량이 왠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전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편입니다. 그럼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나라는 어딜까? 여기 지역에 있는 나라 또는 여기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도 60도에 해당한 나라. 어디가 속해 있냐? 영국 같은 나라 그래요. 영국에 여행 가면은 항상 구름 많이 껴있고 막 되게 음침한 느낌? 구름 때문에 약간 습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구름이 많이 껴있는 60도 부근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30도 부근은 다 뭐가 많다? 사막이 많고요. 60도 부근은 다 우기,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 눈이 또 많이 오는 지역, 이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60도 지역이 되겠죠. 쌤이 지금 요 그린 게 누구 때문에 발생한 일이야, 이런 일. 태양 때문이야, 태양 때문에. 뭐 때문이라, 태양 때문에 발생한 일이야. 왼발 잘 쓰네. 손흥민 저리 가네. 아무튼, 손흥민, sorry. 태양의 영향으로 지구의 바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맞나요? 우리는 상승 기류가 있는 지역이야. 우리는 하강 기류가 있는 지역이야. 라는 것까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딱 0도 사는 사람, 30도 사는 사람, 60도 사는 사람이잖아. 우리나라는 38도라며. 그래 볼게요. 나는 여기쯤 살고 있어. 어떻게 될까? 자, 우리는 지표면에 서 있잖아. 쌤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 한 2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지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던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맞나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30도에서 60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쵸? 그래서 이걸 무슨 풍이라 그래?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원래 남풍이 부는 걸 원래 느껴야 되는 거야.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 맞나요? 근데 자전의 영향으로 또 문제가 생기죠. 자전 때문에. 잘 들어. 그래서 아래쪽.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어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는? 0도부터 30도. 보이나? 이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은 북풍이 부네. 그죠? 여기 사는 사람은, 이 중간에 사는 사람은 남풍이 부네. 이렇게 이걸 느껴야 된다고. 여기부터 여기는요. 다시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람 불잖아. 그래서 북풍이 부네. 이걸 느껴야 한다. 원래는 뭐가 없다면? 자전이 없다면. 하지만 자전의 영향으로, 잘 들어. 암기법이야. 자전의 영향으로 자전 때문에 발생되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걸 누가 연구했냐? 코리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반구는 항상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남반구는 왼쪽으로 힘 받아요. 변기 물 내려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남반구 여행 가서 물 내려봐. 왼쪽으로 돌립니다. 물 회전 방향이 달라요. 적도에서 내리면요. 그냥 빠져요. 회전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잘 안 내려가겠죠. 뭐라니까. 적도에서 똥 싸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약간 몇 발짝 올라와서 똥 싸면 딱 적도는 그냥 빠져요. 이렇게 쫙 빠져요. 좀 이따가 영상 볼 때 쌤이 이제 그걸 좀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어떤 힘을 받기 때문에 변기물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우리 가서 확인해봐.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갑니다. 북반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북반구에 있는 이 바람의 방향을 다 오른쪽으로 위치를 변경시키면 돼.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야.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니까 얘는 올라가다가 오른쪽, 이쪽입니다. 올라가다가 오른쪽, 내려오다가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무슨 풍이라 그래? 편서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 불잖아요. 그죠? 편서풍 지대가 이래서 펼쳐지는 겁니다. 사회와 과학의 다른 점. 사회는
여기 편서풍지대요. 암기에. 그죠? 누나 과학은 어때요? 원래는 남풍이야. 그죠? 근데 코리올류 효과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힘에 의해서 서풍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편서풍. 위쪽은 어때요? 동풍이죠. 그래서 맨 위에는 극동풍이에요. 극지방에 부는 동풍. 그래서 극동풍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겁니다. 극지방. 저 위에 극지방에서 부는 동풍이잖아. 동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 동풍이죠. 여기 동풍이죠. 동풍이죠. 동풍이야. 봐봐. 중에 동풍이야. 동풍인데 여기서 그 동풍을 이용해서 무역을 많이 했대요. 무역 알죠? 무역. 그래서 무역에 이용했던 바람, 이름에서 무역풍이다. 얘는 동풍이야. 이 동풍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은 기본적으로 동풍입니다. 그래서 적도 중심으로 북반구에 무역풍이 있고 적도 중심으로 이쪽 아래쪽도 무역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무역풍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가 동풍이기 때문에 동무역풍, 북동, 남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나와있네요. 우리 책에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라고 적혀있죠. 왜? 동풍이니까 동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기는 북동, 또 똥 나오네. 북동무역풍, 여기는 남동무역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봐봐, 여기도 남반구도 간단해요. 남반구 봐봐. 올라간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간 공기는 이렇게 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려보면 돼요, 그냥. 올라간 게 일로 가서 이리로 떨어지겠네. 떨어지면 양쪽으로 퍼지겠네. 아래에서 위로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반구는 어느 방향으로 힘받는 남반구는 반대로 왼쪽이 되겠죠. 남반구는 왼쪽으로 힘받으니까 가다가 왼쪽으로 힘받는 거. 그래서 동풍이죠. 남동무역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 잘라서 우리 여기다 물감 줄여서 반 접어서 팡 접었다 딱 띄면 어떻게 돼요? 뭐 데칼코만이라 그러나?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완벽하게 요거랑 반대로 탕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좀 참조해 주면 돼요. 쌤이 지금 외워라 한 거 없습니다. 외워라 한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한 거야. 여러분들 이걸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많은 논리적 관계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되고 와 엄청 많죠. 이걸 여러분들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순환, 두 번째 순환, 세 번째 순환을 이름 바꿀게요.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 세 번째 순환인데 이름이 있습니다. 1번 순환은 극순환이라고 해요. 극순환. 2번 순환은 패렐 순환. 3번 순환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암기법 나왔어. 어떻게 암기한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극, 패렐, 헤들리. 이렇게 맞나요? 극, 패렐, 헤들리잖아. 그죠? 위에서부터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극, 패렐, 헤들리는 극순환, 그래서 극지방에 부는 순환이라 이건 1번 순환은 극순환이라 부르는 거고요. 페렐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순환, 헤들리 순환인데 극, 페렐, 헤들리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태양 때문에 직접 올라가고 태양 때문에 직접 내려가는 곳이라서 이 두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직접순환되는 거야. 하지만 가운데 껴있는 녀석은 직접순환 때문에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라서 이거를 간접순환이라고 불러줘요. 간접순환. 세 개의 순환세포가 있는데 각각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1번과 3번 순환은 직접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이라면 가운데는 껴서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순환, 간접순환이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됐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있는 요런 지역.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올 거 아니야?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저압대다. 저기압대. 왜 저기압이 되냐면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다 올라가 버리죠. 다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를 둘러싼 공기가 별로 없죠. 자기를 누르는 공기가 적어지는 거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 30도에 서 있는 사람은요. 공기가 막 내려와. 더 많은 공기가 모이니까 고기압, 고압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역은 고압대가 되는 거예요. 고압대. 그래서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는 비가 올 거고요. 고압대는 엄청나게 날씨가 맑으면서 비 겁나 안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압대가 뭔지, 저압대가 뭔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책에 세계의 순환세포 이런 말 나와요. 세계의 순환세포. 근데 책에 안 나온 건 뭐야?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죠? 자전하지 않는다면 한 개의 순환세포만 나오게 되겠죠.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게 물어봐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근데 고압대는 이제 90도로 고압대. 90도 고압대 맞습니다. 90도 고압대. 넘어갔네요. 90도 고압대야. 내려오는 공기 다 고압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북극에 원래는 비가 눈이 많이 안 오는 거야. 원래는. 한번 내린 눈이 안 녹아서 계속 빙하가 쌓이는 거지. 자, 이게 대기 대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 대순환. 좀 복잡해요. 촬영해놨으니까 계속 복습해서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요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야. 큰일 났다. 이거 저쪽에 될 거야. 자, 잠깐 바로 설명할게. 봐봐.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게 빨간색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잖아. 그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모두 같이 움직일까? 바닷물도 같이 움직입니다. 표층 해수, 바닷물. 또 바닷물이 여기 있는 바닷물, 이렇게 하겠죠. 바닷물이야. 일로 가던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육지가 있으니까 가던 바닷물이 육지랑 부딪히면 올라가면 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이 바람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 휘는 거야. 가다가 또 육지랑 부딪히면 꺾이죠. 꺾이고 내려가면 또 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래서 바람의 영향과 육지의 영향으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요. 시계 방향. 남반구는요, 이렇게 흘러던 게 부딪히면 내려가겠죠? 일로 돌고 이렇게 돼서 뭔 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돌게 되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도는 것도 역시 이 대기 대순환과 영향이 있다 없다? 가장 아주 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헤들리 암기하고요. 자, 방금 봤던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보세요. 북반구는 그래서 체크,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게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함께 돌고 있다. 여기도 시계 방향 보이죠? 반시계만 보이죠? 시계 반시계가 펼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시계 반시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알겠어.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해류의 이름을 외워라. 이게 왜 어려운 거야? 요 해류 이름이 뭐냐? 캘리포니아 해류, 그죠? 요 해류 이름이 뭐냐? 북적도 해류. 해류의 이름 외우는 게 여러분들 가장 힘들다고들 해요. 나도 못 외웠어. 재밌어. 캘리포니아 옆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인가 보다, 그죠? 쿠로시오 해류는 들어봤죠? 쿠로시오.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난류, 쿠로시오 해류, 이건 들어봤죠? 쿠로시오 해류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적도, 남적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남극 순환 해류도 가끔 막 물어봐요. 남극 순환 해류. 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죠. 여기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이나요?
근데 얘는 뭘까? 가운데 봐봐. 거꾸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꾸로. 딱 적도. 정확히 적도 부근에 거꾸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의 정반대 방향. 이상해야 돼. 이거 뭐지? 바람을 거스르고 막 오고 있죠. 자, 이상함이 느껴졌다면, 생각을 따라왔다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봐봐. 바람이 다 이쪽으로 불면 여기에 물이 겁나 많이 쌓인다. 인정? 이거를 옆에서 보라보면은 이쪽에 물이 이렇게 올라가 쌓이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위치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물리와 반대로 반류가 올라요. 이해돼요? 이걸 적도 반류라고 불러요. 적도 반류. 정확히 적도에 흐르는 반류. 적도 반류의 원인은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구과학인데 혹시라도 좀 심화적으로 이거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이슈예요. 이거 거꾸로 흐르는 거 발견했니? 몰랐지? 이러면서 내는 문제 적도 반류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뭔지 발견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제일 짜증나게 하는 건 이 해류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 두 번째는 우리를 뒤통수를 치는 문제가 적도 반류 문제. 나머지는 다 대기 대순환과 완벽하게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좀 어려운 것 또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 나와있네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써져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나와있는데 여기 있어요.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잠깐 그림 그려보면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잖아. 그치? 그러니까 북반구는 무조건 북풍이야. 네? 북반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북풍. 맞죠? 북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북풍입니다. 휘어 아니요. 휘지도 않죠. 정북풍. 그죠? 남반구 사람들은 어떤 풍이야? 무조건 이건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불어오는 이거죠? 어쨌건 이거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북풍,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붑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 불고 남풍이 분다고. 요 바람과 요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 볼게요. 아까 이 순환에서 하나 더 특이한 게 있는데, 맨 밑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남극순환류. 봐봐, 여기 30도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죠?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불죠? 그 다음에 30에서 60도는 어때요? 바람이 이렇게 불죠? 편서풍, 그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죠? 얘는요, 요 위에 거, 요 녀석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뭐에 막혀? 남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히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남극순환 해변. 편서풍의 영향으로 간다, 계속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다 없다? 없어. 부딪힘이 없어. 계속 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남극순환이에요. 쫙 돌기만 하는 거죠. 대륙에 부딪히냐? 대륙에 부딪히지 않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에 부딪히는 것과 부딪히지 않는 것 책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남극순환 해류 그래서 311쪽 곁까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남극순환 흐류 또는 남극순환류는 서에서 동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 서에서 동으로 계속 순환하는 해류 대륙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개 남았네요. 사막화. 몸개그는 아니었고 진짜 미끄러졌어.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막은 어디 많이 만들어진다? 위도 30도 부근.
북반구 30도, 남반구 30도 모두 고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체크하면 여기입니다. 30도 N, 30도 S 여기 부분이고요. 이렇게 따라가 봐.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은 자 보세요. 빨간색 겹치고 있죠. 빨강 보이죠? 사막입니다. 여기 뉴질랜드 아니야? 호주인가? 호주는 어디냐? 어디죠? 호주인가요? 호주도 사막지대에 걸쳐 있다. 호주. 그렇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토 면적이 그렇죠. 그렇게 없군요. 아무튼 30도 부분에 왜 뭉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사막화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점점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또 과도한 방목, 과도한 경작, 무분별한 삼림 벌채 등으로 토지가 황폐화되고 또 점점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해서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막이 커진다는 건, 사막이 점점 넓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삼림의 면적이 줄어드는, 삼림. 그러니까 삼림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첫 번째, 과도한 벌목. 두 번째가 이 삼림 다 밀어버리고 경작지. 우리가 식량 키우자. 삼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유로 사막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 그만큼 경작지가 줄어들잖아, 더. 사막이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또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줄어드는 거니까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어떤 뭐랄까 기아에 허덕인다 그럴까요? 인류에게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사막. 여기 사막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뭐가 날라옵니까? 저 모래바람이 날아오는 거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황사 피해가 더 심해지겠네요. 황사의 피해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도 점점점 사막으로 바뀌어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삼림을 다시 늘려야겠네요. 나무 심기 운동. 삼림의 벌채를 줄이고 가축을 방목하는 것도 줄여야 된다. 가축을 방목하면 다 먹어치우잖아. 그래서 가축을 방목하지 않고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거예요. 사막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되겠네요. 그렇구나. 사막 끝.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엘니뇨, 라니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엘니뇨, 라니냐 이제 잘못 배우면 또는 배울 때 졸거나 배울 때 정신이 딴 데 나가 있거나 그러면 엘니뇨라는 말만 나와도 막 겁먹어. 뭐였더라? 무조건 틀려.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엘니뇨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림이 먼저 이 그림이에요. 자, 잘 봐. 엘니뇨가 어디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냐면 0도부터 30도 적도 부근 0도부터 30도 부근 바로 여기입니다. 요 지역에서 먼저 발생되는 일입니다. 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바람이 요딴 식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즉 동풍이 부는 동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동풍이 부는 지역. 이 동풍이 부는 지역이고요. 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이라서 이쪽을 동태평양 지대. 여기를 태평양의 왼쪽이라 해서 서태평양이라고 불러줍니다. 전부 다 그럼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물도 역시 동태평양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해류가. 그쵸? 그리고 이쪽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 봐봐. 나라. 페루, 남아메리카, 브라질. 그죠? 여기는 어때요?
인도네시아 쪽, 그죠? 여기는 항상 넷이죠. 인도네시아 쪽에 여러 가지 또 나라들이 있겠죠. 그죠?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기는 인도네시아. 여기는 페루. 눈에 보이는 것만 쓰면 되겠습니다. 페루 같은 곳이 있다. 이런 곳이 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를 생각해 주세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 부는 거야.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바꾼 게 바로 우리 엘니뇨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평상시. 예, 봐봐. 동태평양,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보이죠? 오른쪽 남아메리카라고 써있네요. 우리가 페루라고 썼던 거기 남아메리카 지역. 여기는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동태평양, 서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부 무슨 풍이 분다? 동풍이 불고 있는 걸 그려주고 있죠. 봐봐. 현재 여기는 적도 근처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바닷물. 자, 뜨거운 바닷물이 이 동풍, 다른 말로 무역풍이죠.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을 합쳐서 무역풍이라는 거야. 무역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전부 다 일로 갑니다. 보여요? 따뜻한 바닷물이 전부 다 일로 이동한 모습이야.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가 몰려가면 위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뭐 만들어? 구름 만들고 비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우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저쪽 어디야? 태국, 싱가폴 아닌가? 태국 그쪽 있잖아. 발리 막 이쪽 있잖아. 인도네시아 쪽. 그쪽 가면은 우기가 되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거 계절풍의 영향이니까, 그죠? 대기 대순환에 대한 내용이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부는 바람이에요. 그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부는 바람이니까 거의 항상 구름 만들어지고 항상 비가 거의 내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 있는 물이 다 같잖아. 물이 다 가버리면 뻥 비어버려서 막 홀 생기고 밑에 그러지 않죠? 물이 다 가면 그 없어진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심해층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을 통해서 채웁니다. 즉 차가운 바닷물이 여기 이 자리를 채웁니다. 보여?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나요? 요 지역에서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게 된 겁니다. 차가운 바닷물이면은 공기가 뜨거워지지 않겠죠? 구름 만들어질 이유도 없겠네요. 아주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매우 건조한 기후, 그래서 건조한 기후에 맞춰서 농작물들을 재배하는 게 남아메리카에서 재배하는 어떤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건조한 기후에 맞게끔 커피 같은 거, 커피 농사 같은 게 그래서 많이 잘 되는 게 이쪽 지역이 커피 농사를 많이 짓는 거야.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생각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가 오니까 뭐에 대비가 돼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비가 돼 있잖아. 뭐 보호라던가 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홍수가 혹시 날지 모르니까 어떤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 지역 사람들은 비가 안 오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뭐 비 잘 안 오는데 뭘 만들어, 그죠?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기 기후 맞춰서 우리 커피나 잘 짓고 살자 이렇게 살고 있던 게 뭐다? 평상시의 모습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평상시 기억하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요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때는 12월 24일 무역풍이 겁나 약해지면서 바람이 잘 안 불어. 바람아 잔잔해져라. 누가 한 말이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 사람이 무역풍이 약해지는 현상 때문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건데 나중에 그래서 이 무역풍이 약해지는 현상을 엘니뇨. L이 뭐냐면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리뇨 온다. 12월 24일 누가 온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그죠? 남자아이가 오시나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엘니뇨. 스페인 말이래요.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엘니뇨입니다.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예수님 이미지가 어때요? 강한가요? 평화, 그죠? 평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암기법에 불과하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고. 그래서 엘니뇨, 남자아이가 강한 남자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약한 남자 이미지를 그려야 돼. 그래야 무역풍이 약화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이제부터는 상식으로 갈 수 있어요. 봐봐. 무역풍이 약화되면 여기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가 못 가? 못 가죠. 여기 머물러 있거나 또는 아예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반대로 막 흘러가요. 이쪽이 뜨거워집니다. 이해돼요? 무역풍이 약화되면 오른쪽이 뜨거워져. 오른쪽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 만들어지면 보여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비가 겁나 내립니다. 대비가 안 돼 있던 이 자식들은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뚝이 벌어졌어! 하수구울이 없는데, 그죠? 너무 치고 막 마을이 잠겼어. 커피 농사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키웠던 작물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홍수 나고 막 이런 난리가 납니다. 그럼 반대쪽 봐. 반대쪽은 따뜻한 바닷물 일로 안 갔으니까 구름 안 만들어지죠. 비가 안 와.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맞춰서 이거 작물을 재배했을 거 아니야. 작물들 다 가뭄의 피해로 다 말라 죽습니다. 비가 안 와. 물 부족. 그죠? 산불 막나 산불. 얘네는 거꾸로 비가 많이 오니까 산불에 대한 대비가 없어. 산불 피해 뭐 이런 거. 불이 막 나. 어디서? 불이 막 나오고 이런 피해 있게 됩니다. 무역풍 하나 약해졌을 뿐인데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맞나요? 이게 엘니뇨예요. 엘니뇨가 찾아오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찾아온다. 없던 일이 생긴다. 비가 안 오던 게 겁나 내려. 비가 굉장히 안 와. 갑자기 막 엄청 안 와. 산불 막 나. 40년 만에 난 산불 막 이래. 그죠? 40년 만에 난 홍수 막 이렇게 나와. 이런 나오는 거죠. 차가운 횟수가 올라와 못 올라와? 올라올 이유도 없죠. 차가운 횟수가 올라오면 이것도 기억해. 차가운 횟수가 올라오면서 바닥에 있던 영양물질, 가라앉았던 영양물질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그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옴으로 해서 물고기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물고기 잘 잡혀, 그죠? 커피 농사 잘 돼, 니나노 해다가 어장이 사라집니다. 차가운 바닷물 안 올라와. 홍수다, 물고기도 안 잡혀, 그죠? 이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엘니뇨라고 불러주는 거야. 엘니뇨.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암기할 건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구나라면 그것만 암기하면 돼.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냐? 약해지는 거구나. 남자아이가 약한 남자아이. 쌤은 좀 강한 이미지라서 쌤을 좀 빗대면 안 되고 좀 약한 이미지를 좀 떠올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라니냐는 뭐냐? 반대입니다. 라니냐. 이것도 스페인어인데 라니냐. 그죠? 라니냐는 여자아이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여자아이가 온다. 여자아이가 뜻인데 강인한 여자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무역풍이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무역풍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강해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일로 이동하겠죠. 그지? 굉장히 많은 뜨거운 물이 이동하면 여기가 굉장히 많은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비가 겁나 내요. 평상시에 2배, 3배가 와요. 아무리 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는 전부 모든 뜨거운 물이 다 갔으니까 엄청 추워지죠. 엄청 추워지니까 가뭄이 엄청 심해집니다. 여기는 커피도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아예 전혀 빗방울 한 방울이 안 내려요.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피해, 용승이 겁나 일어나죠. 와, 물고기 잘 잡힌다 할 무렵에 용승이 너무 많이 지속되면은 여기 전체, 요 육지가 전체가 4도짜리로 바뀝니다. 냉장고 온도로 다 바뀌어요. 이 차가운 해수 온도가 4도인 거 알아요? 4도짜리 물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전부 4도가 됩니다. 4도. 육지 전체가 4도가 돼. 적도인데. 적도 지역인데 4도요. 농작물이 다 얼어 죽습니다. 이걸 냉해. 차가운
차가운 거에 대한 피해, 냉해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냉해 피해. 냉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차가운 날씨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홍수, 나고, 극심한 가뭄에 냉해 피해까지 입는 게 라니냐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강해지니까, 너무 심해지니까 벌어진 일이구나 라는 거고, 엘니뇨는 그 무역풍이 약해지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엘니뇨 먼저 정리하면, 엘니뇨는, 자, 이 왼쪽 잘 보고서, 자, 하나씩 정리하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지겠죠. 용승 따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차가운 바닷물 올라오지 않는 뜻이야. 자,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구름 만들어지니까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와 폭우가 발생하는 게 엘니뇨입니다. 서태평양은 어때요? 원래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운 바닷물이 안 오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아지겠죠? 표층 수온이 낮아지니까 강수량이 감소됩니다. 구름 잘 안 만들어져. 비가 잘 안 오겠네요. 그래서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 있었죠. 산불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엘니뇨의 모습입니다. 라니냐는 반대죠. 반대로 너무 많은 바람이 불고 무역풍이 강화되다 보니까 용승이 너무 심해지고 표층 수온이 엄청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는 비가 더 많이 안 오겠죠? 가뭄과 산불이 발생. 이쪽 남아메리카 쪽에 가뭄과 산불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 저쪽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엄청 높아지니까 강수량이 엄청 증가해서 홍수와 폭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홍수와 폭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다가 쌤이 추가로 써준 게 뭐예요? 추가로 써준 게 용승이 강화돼서 추가로 써준 게 냉해라고 써준 거예요. 냉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용승이 너무 심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 오늘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이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말한 건 딱 0도부터 양쪽 30도 그 지역에만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 국소적으로 그 지역 남아메리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인가 보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고 다음 장에 적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엘니뇨가 규모가 작은 엘니뇨,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건 규모가 작은 엘니뇨는 그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지만 규모가 크게 발생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전체적인 기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의 양이 그 지역에서 무역풍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따라서 엘니뇨, 라니냐, 좀 작은 엘니뇨, 라니냐는 좀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지만 아주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 그래프는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고온한 곳, 다습한 곳, 고온 다습한 곳, 건조한 곳, 고온 건조한 곳, 저온 다습한 곳을 좀 정리해주고 있네요. 엘니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엘니뇨가 이쪽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바람이 많이 안 불게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비가 많이 내리겠네요. 그죠? 오른쪽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지금 다습한 거, 습기 많은 거 알겠죠? 다습. 파란색이 다습이죠? 다습. 파랑. 다습한 게 오른쪽에도 많이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왼쪽에 다습, 파란색이 좀 적죠? 그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아. 엘니뇨니까 위쪽 지역에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다습한 지역이 적다. 오른쪽에 오히려 파란색이 많죠? 다습한 지역이 오른쪽에 쏠려있다. 아, 이거 엘니뇨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엘니뇨의 영향이네. 오른쪽에 지금 습기가 많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다습한 어떤 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